안녕하세요. 요가 명상 전문가 원정혜입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회가 됐네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면 명상도 하면서 삶 속에서 좀 건강하게 그 명상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거를 전해드릴까 해요. 그래서 움직임 하나하나마다 명상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번 주제거든요. 그래서 걷기 명상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손가락이 좀 긴장된다거나 손목이나 팔꿈치, 특히 목 뒤, 어깨, 허리 중에 어디가 좀 약하지 하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정확하게 어떤 부위지라는 걸 인지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절에도 특강을 불러주셔서 가끔 갈 때가 있는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절을 잘해요? 제가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절하고 나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는 절을 하면서 운동같이 해도 되나요? 이런 물음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서 걷기 명상으로 삶 속에서 움직이는 그 일상 속에서도 숨을 고르면서 집중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절을 하기 전에, 절하시기 전에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고요. 절의 방법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걸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내 몸에 맞게끔 개인적으로 혼자 하실 때도 또 함께 할 때도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을 하시거나 걷거나 하실 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보통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렇게 약간 상체를 기울였는데 허리가 갑자기 디스크가 방향을 잃어서 응급 상황이 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다치고 나서 오랫동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마치 스쿼트 할 때처럼 허벅지를 근육을 유지를 해서 어떤 절의 형태건 건강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삶 속에서 저속노화 또 그리고 허벅지가 건강하면 뇌 움직임도 좋다라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어나는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일어나실 때는요. 우선은 약한 무릎을 앞쪽에 놓고요. 좀 불편하신 무릎은 뒤에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닿는 게 불편하신 분은 세우시고요. 힘을 주는 방향에 따라서 불편하다 하는 거를 잘 인지를 해서 한 무릎을 앞으로 세우시고요. 그리고 양손을 골반 옆에 가져가는 거예요. 이때 일어나려면 힘들거든요. 어깨가 솟아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마를 45도 위에 바라보면서 머리 위에서 누가 이렇게 나를 끌어올린다 생각하시면 척추가 똑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숨을 마시면서 발레리노가 발레리나를 들 때, 남자 무용수가 여자 무용수를 들 때 숨을 이렇게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숨을 마시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관절에 가는 부하가 훨씬 덜어지게 되거든요. 이때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된 날을 보세요. 약간 이렇게 앞으로 숙여지게 되면 위장이 늘어나서 가짜 위장이 만들어지면서 과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숙여지게 되면 허리나 목 뒤에 좀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해서 자세를 잡아보고 허벅지를 만져보시면 와, 운동할 때만큼 타이트해졌네 하실 거예요. 이렇게 잘 일어나다 보면 하복부가 수축되면서 척추를 바로 세우게 되고 내 몸을 젊게 유지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앉으실 때도 상체를 똑바로 앉았다가 불편하신 무릎을 앞으로 놓고 양손을 골반 옆에 가져가서 시선은 45도 위를 보면서 척추를 똑바로 세워서 천천히 엄지발끝에 힘을 주고 일어나는 거예요. 노화가 되면 다리 안쪽 근육이 늘어지면서 바깥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거든요. 바깥쪽 근육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릎이나 고관절 있는 데가 불편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리 안쪽, 특히 발끝 있는데 엄지 발끝에 힘을 주고 걷는 거거든요. 제자리에서 걷게 되면 무릎을 스치면서 엄지 발끝으로 걷게 되면
코어에 해당하는 골반 기저근도 강화되면서 다리 안쪽에 간장, 비장, 신장경의 흐름이 원활해지고요. 또 늘어져서 노화되는 근육을 타이트하게 잡아줘서 척추를 바로 세우는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걷기 명상의 중요한 부분은 몸을 바로 세우는 거거든요. 이때 코가 내 복사뼈의 중앙에 가게 앞으로 숙여지거나 지나치게 뒤로 젖혀지지 않게 코가 복사뼈 사이로 똑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서보세요. 그러면 엉덩이 근육이 수축되면서 몸이 똑바른 상태, 그래서 숨이 깊게 들어가는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왼손을 배꼽 있는 데 가져가시고 오른손을 그 위에 겹쳐서 엄지 손톱 끝을 모으게 되면 이 빈 공간 안에 내 마음을 잘 집중해서 모으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엄지손은 폐경락과 연결돼서 숨을 깊게 하고 고요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엄지를 딱 모으는 순간 생각이 중심선, 요가에서는 이거를 수슌나라고 하는데요. 척추 안쪽에 있는 척수의 흐름과 연결된다고 봅니다. 그 안쪽이 쭉 펴지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깨가 지나치게 올라간다거나 한쪽으로 비틀어진다거나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거울을 보고 자세를 잡아보셔도 좋고요. 어깨를 힘을 툭 풀고 손끝에 힘을 풀어서 가볍게 붙인다 하는 느낌을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 자세가 완성이 되면 아마 이 화면 보시면서 웃으실 수도 있는데요. 인상을 한번 써보실까요? 어떻게? 입꼬리를 내리고 눈을 내리고 인상을 쓰게 되면 보여지는 시야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걷기 명상을 하실 때는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하지만 내가 더 뇌를 확장시키고 세상을 밝고 정확하게 보겠다고 생각하시면서 입꼬리를 올려보세요. 눈꼬리도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그리고 보면 실질적으로 시야가 넓어지게 돼요. 그리고 밝아지게 돼요.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인상을 씁니다. 쓰시고요. 웃어보실까요? 확 열리는 듯한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하실 때는 억지로라도 남이 볼 때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편안하게 미소를 진다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걷기 명상 함께 해보실까요?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면서 오른쪽 발을 들으실 때 뒤꿈치와 족궁과 발 앞쪽에 있는 볼, 발끝이 서서히 들리게 하고요. 그리고 발을 옮기다 보면 생각보다 균형 잡기 어려운데 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시 왼발을 편안하게 숨을 마시면서 들고 내쉬면서 엄지, 볼, 뒤꿈치까지 닿게 합니다. 양 무릎을 구부렸다가 숨을 마시면서 위에서 누군가 당겨주는 듯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오른발을 천천히 고관절, 무릎, 아킬레스건, 발바닥 전체를 편안하게 엄지 발끝에서부터 발볼, 족궁, 뒤꿈치까지 편안하게 이동합니다. 턱은 가볍게 당기시고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이다 보면 오른쪽, 왼쪽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흔들린다 하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몸이 흔들릴 때는 그 흔들림을 일부러 막지 마시고요. 내가 몸이 흔들리고 있네 생각하시고 겨드랑이 안쪽에 힘을 주시면 외줄타기 할 때 이렇게 밸런스를 잡는 것처럼 뭔가 중심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발바닥 전체와 관절 전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삶 속에서 나를 이동해주고 있는가를 잘 느껴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생명을 소중히 하는 마음도 새깁니다. 내가 모르게 밟거나 또는 알면서도 놓쳐서 밟게 되는 생명은 없나도 보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생명의 소중함이 내 안에서 가득히 숨쉬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게
걷기 명상이고요. 사람이 소우주, 자연이 대우주로 봤을 때 내가 움직이고 있는 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걸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걸으면서 사색을 했던 건 우주 전체의 움직임을 몸 전체로 느끼면서 뇌를 활성화시켜서 집중했던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우리도 바로 그렇게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내내 갖고 있는 내 마음과 내 감정들, 그리고 그로 인해 움직여지는 신체 움직임이 어떠한 흔들림과 이동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 좋은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이 명상을 하기 전에 하셔도 좋고요. 하고 나서 하셔도 좋은데요. 숨을 마시면서 쭉 팔을 늘리되 이때 연꽃을 그리겠다고 생각하고 손바닥을 천장으로 해서 몸 전체를 쭉 확장시켜 보세요. 숨을 내쉬면서 내려갔다가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리게 되면 걷기 명상으로 인해서 긴장되거나 균형이 깨진 부분이 맞춰질 수가 있고요. 숨을 더 깊게 해서 걷기 명상의 깊이를 더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숨을 내쉬고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어깨 통증이 심한 분들이나 숨이 깊지 않은 분들, 그래서 걷기 명상할 때는 나는 집중이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편안하게 원을 그리면서 몸을 풀어주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요. 한 발을 발바닥 뒤꿈치가 항문과 생식기 2분의 1 지점 회음혈에 가게 해서 숨을 마시면서 쭉 쓰게 되면 나무 자세가 돼요. 나무 자세는 우파니샤드에서는 거꾸로 선 나무 자세라고 할 만큼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쉬면서 내려옵니다.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는 게 아니라 피어나 있는 잎 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자연분, 땅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몸에 에너지가 떨어지거나 집중이 어려울 때 걷기 명상 전후에 나무 자세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절을 하는 방법을 함께 해보실까요? 여러분, 오체투지와 절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절은 몸을 작게 해서 태반에 들어가서 자궁에 들어간 듯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겸허한 마음을 담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체투지는 머리, 양쪽 팔꿈치, 무릎, 이 5군데가 닿게 함으로써 가장 존중해주는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절을 하는 자세를 마치 운동하듯이 그렇게 좀 효과를 갖게끔 대근육을 움직이면서 무릎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도 전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동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시기 전에 법당에 들어가서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무릎을 좀 푼다거나 강화시킨다거나 하는 동작을 하고 나서 절과 오체투지를 하시면 좀 더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보시고요. 앉은 상태에서 양손으로 무릎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아서 절을 못 하셨던 분들은 무릎을 좀 크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하시고요. 양손으로 무릎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끝을 세우고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이시고요. 발끝으로 원을 그립니다. 둘, 셋, 반대로도 원을 그려보세요. 무릎 주변의 근육과 신경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무릎을 충분히 풀어주고요. 깍지 껴서 꽉 잡은 상태에서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를 절하시기 전후에 반복합니다. 허벅지를 잡고 하셨다가 또 무릎 아래를 잡고 합니다. 반대도 해보실까요?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안 아픈 쪽을 먼저 하시고요. 아픈 쪽을 나중에 하시는 거예요. 부드럽게 마사지 하시고 손바닥으로 쭉 들어 올려서 발목을 까딱까딱 움직입니다. 자, 바깥으로도 돌리시고요. 안쪽으로도 돌립니다.
그리고 꽉 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이거는 절하기 전이 아니라도요. 무릎이 아픈 분들은 자주자주 반복해 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무릎 발끝뿐 아니라 고관절까지도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여주게 되면 절하기 전에 에너지 순환이 높아져서 체중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상해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에는 신경이 원활하게 많이 흐르기 때문에요. 고관절이 다치면 예전에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잖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무릎 주변을 좀 풀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꽉 누른 상태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또 내립니다. 다시 꽉 누른 상태에서 들어 올렸다가 내립니다. 옆으로도 해보실까요? 45도 옆으로 들었다가 정면으로 와서 내려가고요. 45도 옆으로 왔다가 편안하게 정면으로 내려갑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긴 상태에서 부드럽게 고관절, 무릎 다 풀어줄 수 있도록 양 무릎도 부드럽게 모았다가 피고 모았다 피면서 무릎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잡은 상태에서 등을 쭉 펴시고 그 상태에서 무릎은 안쪽으로 시선은 뒤를 보고 쭉 밀면서 척추를 비틀어서 균형을 먼저 맞추고 절을 하시면 에너지 순환율이 높아지면서 피로감이 덜하기도 하고요. 좀 편안하게 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절하기 전에 지금처럼 동작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절을 하는 이유는 세상을 이렇게 내 시각으로만 봤던 걸 내려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첫 번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이렇게 내릴 때 머리에서부터 척추와 어깨, 고관절, 무릎에 내가 생각하건대 나의 경험으로는 이라는 나라는 어떤 고집스러운 시각이 얼마나 큰 긴장감과 고통스러움과 상대방과의 갈등을 주는가를 느끼고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또 두 번째라고 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가장 존경하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었던 부처님들의 삶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큰 존경의 의미와 함께 굳은 의지를 세우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절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말씀드렸던 똑바로 일어나는 방법으로 척추를 바로 세우시고요. 숨을 마시면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데요. 보통은 그냥 우리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일상에서 팔을 이렇게 들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팔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목 뒤 어깨의 피로감뿐 아니라 심폐도 강화시킬 수가 있고 소화도 잘 될 수 있어서요. 팔을 들고 똑바로 내쉬면서 내려가세요. 이때 숙여지지 않게 몸을 똑바른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그대로 이마를 바닥에 내리시되 오른쪽 발 위에 왼쪽 발등을 얹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모든 생명을 내가 나를 존경하듯 존경하겠다라는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마를 바닥에 완전히 내려서 모든 긴장감을 풀고 자연의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나아가겠다 의지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양손을 가슴 앞에 모을 때는 팔꿈치를 내리게 되면 긴장감이 오게 되는데요. 팔꿈치를 살짝 들어서 엄지손이 유두 라인 사이에 가게 하게 되면 척추도 바로 세워지고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방향도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손이 턱 아래쪽으로 오게 되면 목 뒤가 긴장되고 나만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느낌보다는 기복적인 느낌을 보게 되죠. 그거는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게 움직인다고 봐요. 화면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해보실까요? 손을 모아서 턱 아래로 가져가는 것과 가슴 안쪽으로 내리게 되면 긴장감이 많이 내려앉으면서 시선이 넓게 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방법은 약한 무릎을 앞으로 세워서
시선은 45도 위를 보고 척추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하복부에 힘을 주고 위에서 누군가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똑바로 일어납니다. 다시 앉을 때도 숨을 마시면서 쭉 전신을 늘렸다가 내쉬면서 양 무릎을 내리고 오른쪽 족궁 위에 왼쪽 발등을 얹고 머리에서 골반이 45도 되게 했다가 이마를 바닥에 내려서 온몸의 긴장을 풀고 손을 천장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나를 가장 낮은 곳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그리고 몸을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인연들은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라는 넓은 마음을 한뜻으로 모아서 천천히 똑바른 자세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3000배를 하시면 운동의 효과도 있는데요. 한 번은 오른발을, 한 번을 왼발을 앞으로 해서 일어나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절을 하는 것뿐 아니라 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몸을 강화시키고 상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무릎이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까는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절하시기 전에 또는 절하시고 나서 하시기에 좋은 에콜스 스쿼트 동작입니다.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서 귓바퀴보다 팔을 더 뒤로 보내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라운드 숄더가 펴지게 되고요. 절을 하면서 잘못된 자세로 혹시나 굽어질 수 있는 데를 쫙 펴주게 되고요. 자, 그 상태에서 엄지손끝이 머리 뒤쪽에 닿게 합니다. 그러면 심장 쪽이 시원하게 열리면서 나만을 바라봤던 작은 자아가 큰 자아로 열리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고요. 마시면서 쭉 무릎이 발끝보다 뒤로 가게 하고 다리 안쪽에 힘을 주면서 팔을 위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는 거예요. 마시면서 위로 들었다가 내쉬면서 내리게 되면 고관절과 무릎과 엉덩이 근육, 어깨 뒤쪽, 목 뒤에 통증이 해소되면서 절을 할 때 근육들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보다 더 절 집중 명상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절을 많이 해도 지치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조금 더 내가 두려움도 없애면서 뭔가 소통을 잘하고 싶다 할 때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이걸 많이 하라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아이들이 불안할 때 아버지나 어머니의 손을 이렇게 쥐었다 폈다 이것만 시켜도 아이들이 고요해진다고 하거든요. 그걸 혼자 하는 거예요.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하면서 심장과 폐 쪽으로 순환이 원활하게 되게 하고요. 또 뇌의 움직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손을 더 세게 쥐었다 폈다 하는데요. 이 손끝을 쥐었다 폈다 하는 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장의 흐름이 좋지 않거나 관절의 밸런스나 척추의 밸런스가 약한 분들은 손끝이 잘 벌어지지 않고 펴지지 않거든요. 반대로 이 동작을 많이 하게 되면 다 좋아지는 뇌부터 장부터 관절까지 건강해지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오체투지죠. 오체투지를 한번 해볼까요? 숨을 마시면서 양팔을 쭉 위로 당겨 올리듯이 펴시고요. 내쉬면서 내려서 무릎을 구부리시고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게 합니다. 손에 힘을 풀어서 고관절 옆에 내려가게 하고요. 내쉬면서 온몸을 바닥으로 내려서 양팔을 만세하듯이 들고 손을 들어 올리고 천천히 온몸을 들어 올립니다. 자, 오른쪽이나 왼쪽 불편한 쪽을 앞으로 세우시는데요. 이때 손끝에 힘을 완전히 풀고 턱을 당겨서 어깨에도 긴장을 푼 상태에서 한 무릎을 앞으로 세우고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최대한 쭉 늘렸다가 내쉬면서 온몸을 내려서 발등과 정강이뼈, 무릎, 허벅지, 복부, 이마가 닿게 하고 온몸을 내려서 심장으로 숨을 쉬고 손바닥을 들어 올렸다가 그대로 목 뒤에 감정의 긴장을 풀고 천천히 마치 윗몸 일으키기 하듯 일어납니다. 머리 골반이 일직선이 되면 45도 위를 보면서 천천히 자세를 정리합니다. 숨을 내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숨을 마시면서 위로 들었다가 내쉬면서 한 무릎 한 무릎 뒤로 해서 최대한 늘리고 손을 들었다가 마시면서 온몸을 들어 올리고요. 완전히 엎드렸을 때는 심장으로 땅의 생명력을 느끼면서 부정관을 함께 하셔도 좋고요. 양손을 가볍게 모아서 온몸을 땅에 내려서 겸허함으로 숨 쉬었던 그 순간을 내 심장에 새기겠다 의지를 세워보세요. 그리고 45도 위를 보면서 약한 무릎을 앞으로 세우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숨을 마시면서 쭉 만세하듯이 전신을 늘린 상태에서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똑바로 세우고 발목을 움직여 보세요. 발목을 바깥으로도 움직이시고요. 또 안쪽으로도 움직입니다.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움직이다 보면 엉덩이 근육부터 다리, 무릎, 발목까지 다 풀리게 되고요. 반대도 발목을 움직이실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허벅지부터 무릎, 발목을 똑바로 세워보세요. 그래서 발끝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바깥으로 돌립니다. 또 안쪽으로도 돌려보세요. 예.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려서 발끝, 뒤꿈치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관절들이 좀 부드럽고 유연하게, 그래서 내 몸을 이동할 때 또는 오체투지나 절을 할 때 몸에 긴장감이 없도록 잘 풀어보세요. 자, 나이가 들면서 자꾸 움직임이 느려져요.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엉덩이 차고 발끝, 엉덩이 차고 발끝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작은 근육들이 빨리빨리 움직이면서 젊음도 유지하게 되고요. 특히 절이나 오체투지를 할 때 관절에 오는 그 긴장감을 좀 해소하고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 전에 걷기도 하시고 또는 절도 하시고 오체투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명상 후에 삶 속에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주 동안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는 건 더 없는 큰 인연이 아닌가 싶고요. 부처님 품 안에서 이렇게 함께 숨 쉴 수 있다는 건 감사함을 넘어선 감동이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뭔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는 걸 전해드리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막 계절별로도 알려드리고 숨의 다양한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삶 속에서 정말 숨 쉬듯이 매일매일 그렇지, 이게 명상이지, 이게 수행이지 라고 하면서 즐기면서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가는 곧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가의 왕인 라자 요가를 명상 요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가와 명상을 절대 나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알려드렸던 동작들은 명상을 하시는데 요거 불편하실까요? 요거 한번 해보세요. 이건 어떠세요?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해드린 거니까요. 그거 나한테 맞는데? 하는 거는 명상 전에 바로바로 활용하셔서 정말 명상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프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금방 이렇게 마치려고 하니까 참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앞으로 더 많이 공부해서 또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답답하고 힘이 들어서 여행을 떠나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일 때는요, 편안하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어보세요. 자, 그리고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예쁘고 작은 가방을 준비해도 좋습니다. 마음의 가방이 준비되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주변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세요. 버리고 싶은 감정이 정리되면 마음의 작은 방을 나서서 하늘로 높게 날아갑니다. 과거의 생각과 경험의 틀에서 맴돌아 답답할 때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숨 하나에 마음을 실어 마음의 여행을 떠나보세요. 들어가고 나가는 숨과 함께 마음의 방을 나와서 하늘 높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 아래 펼쳐지는 도심의 삶을 떠나 자연 속에서 숨 쉬듯 편안하고 깊게 숨을 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시원한 파도 소리, 산 위의 절경, 여유로운 강변, 좋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내면의 여행을 즐기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더 먼 여행을 가보실까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주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밖, 저 멀리서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지구가 작은 점으로 보여질 만큼 높은 곳에서, 그리고 더 먼 곳에서 바라보다 보면 그 안에 있는 난 작은 미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크고 넓은 세상에 무엇이 그리 답답했을런지요. 미물같이 작은 내 두 눈에 담을 수 있는 이 세상, 미물같이 작은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이 우주, 이미 온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고 또 담아낼 수 있는 큰 마음이 내 안에 있었음을 잠시 잊었나 봅니다. 누구에게나 대우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큰 마음이 있다고 많은 성자들은 말씀하십니다. 가끔 힘들다고 생각될 때 생각으로 만든 작은 마음의 방을 나와서 대우주를 담을 만큼 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서 깊은 복식 호흡과 함께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깊은 생각으로 삶을 성찰하며 고요한 호흡으로 일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